네, 마감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큰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하긴 했는데요. 그 상승폭 제한되면서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렀고요.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의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수급이 크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상승폭 제한적이었는데요. 1920선 겨우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921.71포인트에 거래 마치면서 0.27%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대결 양상 펼쳤는데요. 외국인은 모두 2,514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1,85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상승했던 업종이 조금은 더 우세했는데요. 오늘 특히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 보험업종으로 3.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삼성그룹주의 힘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와 은행, 금융 섹터가 1% 넘게 올랐고요. 섬유의복업종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내렸던 쪽에서는 의료정밀이나 기계업종 좋지 못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증권주도 이 금융 섹터 내에서 소외당하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의료정밀과 기계업종은 1% 넘게 내렸고요. 증권업종은 0.6% 내렸습니다. 이 증권업종 중에서도 유안타증권이 오늘 하락하면서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역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삼성그룹주였습니다. 제일모직의 공모주 청약 그야말로 열풍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30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제일모직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는 세 가지 종목 KCC와 삼성 SDI, 삼성카드 중에서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두 가지 종목이 강세 보였는데요. KCC가 5.59%, 삼성 SDI가 4.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호텔신라 등 다른 계열사들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4% 내외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 오늘 3% 넘게 밀리면서 이 상승 흐름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30만 9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제일기획 등도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주를 빼고 또 강세를 보였던 쪽은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이 금융주들 삼성그룹주 효과와 함께 연말을 맞아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보험주들 강했습니다. 삼성그룹주 제외한다면은 동부화재가 4% 넘는 강세 보였고요. 한화생명도 3.5% 급등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오늘 모그룹인 이 한화에서 지분 매각을 한다는 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역시 배당 매력이 큰 기업은행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업은행 오늘 주가가 엿새 만에 상승세 기록하면서 4%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2% 상승세 보였는데요. 닷새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2,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과 대신증권 등이 3%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 상당히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 낙폭도 나흘 연속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66% 밀렸는데요. 종가는 533.6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공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좀 관망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1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16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123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흐름 역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컴퓨터 서비스나 인터넷 업종 등이 특히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2.2%대 하락했고요. 컴퓨터 서비스와 운송 장비, 화학 업종 등이 1%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세를 보였던 쪽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나 디지털 콘텐츠 업종 등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출판 매체 복제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 모두 1.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은 엇갈렸습니다. 대장주인 다음카카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3.63% 오르면서 25,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반등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는 8일째 밀리면서 오늘도 2% 넘는 약세 기록했는데요. 이제 주가가 12만 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2만 800원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종목으로는 GS홈쇼핑과 CJ E&M, SK 브로드밴드 등이 1에서 3% 약세를 보였고요. 상승했던 쪽에서는 CJ 오쇼핑이 1.3%, 컴투스가 2.4%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으로 오갔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동안 이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이들 섹터 바로 중국 국적주와 게임주들이었는데요. 우선 중국 국적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보다는 좀 일봉 차트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 상한가와 하한가까지 가득 채워서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포트나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상한가 기록하는 데 성공했고요. 글로벌 SM 역시 6%대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SNC 엔진그룹과 완리는 8% 넘게, CKH와 차이나하오란 등은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감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간 곳이 바로 게임주들이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웹젠이 오늘 상한가와 하한가를 모두 기록했는데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낙폭을 만회하면서 결국엔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장 종가는 3만 1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 역시 오늘 심한 변동성 보여주면서 결국엔 상한가 기록했고요. M게임이 3%대, 조이시티가 7%대 강세 보였습니다. 액토즈소프트도 4% 넘게 올랐는데요. 반면에 내렸던 쪽에서는 플레이위드나 YD온라인 등이 7% 내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 정도에서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3월물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합권 지나가면서 244.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닷새 만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지금은 좀 줄어들면서 860계약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64계약을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970계약의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